얘기를 해보면 정광훈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일부 있어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근데 실제로 당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이 정광훈과 선긋기 하는 건 사실상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실제로 우리가 그 박근혜 탄핵도 보셨겠지만 박근혜 탄핵을 시키는 정도가 되려면 국민 절대 다수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일조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미래통합당이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9.9 태극기 부대, 정광훈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에 나올 수 있는 주력 부대를 버리는 건 사실상 미래통합당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다고 느낄 거예요. 오프라인 상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기본이 돼서 반정부 집회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절연을 딱 하는 순간 저 배신자 새끼들 써먹을 때는 언제고 비난이 빗발칠 거고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 나올 수 있는 저번에 한번 보셨겠지만 그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 기억들 하시겠지만요. 그 주력 부대를 이끌었던 게 정광훈 등의 극우 기독교 개신구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때 한 40만 정도가 모였다는 게 정설인데 지금까지 보수 세력이 가장 많이 모인 집회예요. 그 집회를 정광훈 등은 300만 400만 모였다고 뻥을 쳤는데 그때 미래통합당 그 부류 자유한국당 부류가 모았던 숫자가 5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미래통합당이 모았던 숫자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주력 부대 버리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와 정교가 그 결합하면은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제 영어만 있으면 극우, far right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far자가 들어가면 혹은 extreme 들어가면 이거는 이성의 끈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특히 노인분들이 모였을 때 솔직히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모였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가짜 뉴스에 선동돼서 아니면 거기 가면은 일종의 그 일당 준다더라. 아니면 내가 어떤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목사님 이번에 가자 그러면은 그냥 광화문에 모일 수 있는데 작년에 미통당은 말씀하신 대로 10월 3일 개천절 때 그 행사에 고무됐었죠. 그래서 이번 총선 우리가 이기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지지 세력이 있고 여기에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우리를 지지할 거라는 계산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대표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국민은 그런 행사를 보고 오히려 통합당에 정이 떨어질 수 있었어요. 아, 저 사람들 국가적 그 위기 대처나 아니면 국가가 잘 되는 것에 관계없이 자기들의 구호만 내세우고 저렇게 극단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멀어진 계기였는데 아직도 그 끈을 놓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전혀 가끔 이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전혀 관계없는 그 카페인데 회원은 되게 많아요. 카페 회원은 많은데 카페 활동 거의 없는 카페를 일부러 비싸게 인수를 해서 마케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카페에다가 어떤 글을 쓰거나 뭘 했을 때 그 검색에 노출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정상적으로 간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밑바닥서부터 다지면서 자기들의 지지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열혈 팬들 혹은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것에 활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을 하기 싫으니까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그 자체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없게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 심리만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철저히 이걸 현실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면요. 정광훈 일당은, 정광훈, 김문수 등은 작년에 뭐 했냐면은 지금의 통합당한테 자기 국회의원 자리를 하나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본인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 동원된 청중들을 그 핑계로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자리를 달라. 근데 4.15 총선 이후에 완전히 이제 통합당에서도 정광훈을 그 좀 버린 거죠, 한편으로는. 근데 왜 그럼 이번 집회를 또 했느냐? 구속을 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금고형으로 밖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보석으로 밖으로 보석 금고가 아닙니다. 보석으로 밖에 나왔는데 만약에 본인한테 유죄를 선고하면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는 틀로 몰아가기 위해서 재판에서 유리한 형국 그리고 본인의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또다시 집회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가 지금 애써 만들고 있는 그 방역의 성을 무너뜨리는 밑에 있는 돌멩이를 막 빼는 그런 그 성이 허물어지는 그런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세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광화문 집회에 어떤 그러니까 시점에서 열렸냐면 부동산이네 뭐네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의 기세를 올려가던 시점이었으면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광화문 집회에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스스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민심이 이렇게 이반됐다고 써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순한 거거든요. 이 시기에 웬만한 사람들 무슨 행사 하나를 해도 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광장에 몇만 명씩이 모이는 상황이 되면 거리 두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김종인이든 주호영이든 한 번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진짜로 방역을 걱정한 사람들이었다면 광화문에서 행사가 열리지만 미래통합당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방역을 도움을 줍시다 정도의 메시지가 안 나오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많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가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홍문표뿐만 아니라 아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메일이 하나 왔던데 그 홍성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뭐냐면은 실제로 홍문표만 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미래통합당 군의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미래통합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홍문표였다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 부분 결합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미래통합당이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얼토당토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통합당의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명백하게 거기다 침묵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이런 간염병을 걸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집회에 참여했다라고 약간 뭐라 그럴까 주제를 자기들 유리하게 또 바꿔서 좀 이걸 반박하려고 하는 것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의 침묵은 고귀하지만 이럴 때 침묵은 님이 침묵입니다. 님이 침묵.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단편적인 어떤 그 라인을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 나경원이 국회로 일부 유튜버를 불러요. 실제로 신의 한숨 같은 유튜브가 100만이 넘을 때 미래통합당의 최고위급 국회의원들은 다 그 행사장에 갔던 기억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로 나경원이 그 신의 한숨 같은 일부 유튜버들을 불러서 뭔가 같이 막 방송도 하고 하던 부분 지들도 언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극우 유튜버들을 상당 부분 이용해 먹었잖아요. 여기 신의 한숨의 그 신모 씨 이 사람이 이제 그 병실에서 막 방송을 하면서 또 슈퍼챗 이야기하고 막 아무튼 찌질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광화문 집회에 그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 집회를 생중계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군중 폭발, 문재인 폭망 막 이러면서 방송했던 이자들이 결국에는 정광훈 목사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래통합당의 전 현직 지도부가 신모 씨하고의 어떤 그 카르텔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정광훈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상박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굳이 그래 쏙 빠지겠다? 안 빠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긋겠다고 하면 그쪽에 쏟아질 비난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고 그 총대는 아무도 못 매겠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죠. 그 선을 긋지 않으면 영원히 그 낙인은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정광훈 이퀄.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 저는 대선 승리에 일조한 게 새날을 중심으로 한 팟캐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총선을 대비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유튜브 중심으로 그 미디어 환경이 변했고 거기에 우리가 유튜브 세력이 우리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9대 1이다. 그러니까 보수 쪽이 9, 그다음에 우리 민주진보 쪽이 1. 근데 이번 총선 오면서 저는 7대 3 정도로 우리가 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유튜브는 열세예요. 그쪽에 비해서. 그럼 왜 그쪽에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냐? 이게 돈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혜식 등을 비롯한 이쪽 그 보수 유튜버들은 철저하게 금전적 이득이 막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기득권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슈퍼챗 등등을 최대한 쏴주거든요.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유튜브가 활성화될수록 자기들이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유지 강화시킬 가능성이 커지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도 하락과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힘이 강해질수록 기득권자들은 자기 세력이 약화돼요. 그런 과정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신혜식, 식혜보다 못한 신혜식이 지금 확진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보람의 병원에서 유튜브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내용도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지지자들 와서 자기를 좀 지켜달라는 식으로 약 선동을 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화가 나는 게, 보람의 병원이라는 걸 이제 아예 공개를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보람의 병원은 지금 코호트 격리돼야 돼. 코호트 격리 그 뭐라 그럴까, 다른 환자들도 좀 진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병원 업무가 마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좀 주목받기 위해서, 본인이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불쌍한 일반 사람들을 또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소통만 하면 된다. 방송을 못하게 하면 자행이라도 할 거다. 이게 지금 저희 극우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코인 돈벌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망쳤는지 내가 보기에 만약에 같은 군사독재 시설로 돌아가면 영창 가서 수년 동안 썩어야 될 놈들이에요. 온통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같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버젓이 올리고, 조국 장관만 해도 왜 세모 네모 연구소 이런 데서 완전 가짜뉴스 아직도 내리두고 있지도 않아서 오죽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3억을 걸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사람이 낯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그 발자취 따라간다면서 웃고 방송하던 놈들, 그날 저녁에 물건 팔면서 축제 분위기 만들었던 놈들, 이게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내가 아무리 이 방송을 해와도 어떤 죽음을 팔아서 슈퍼챗 요구한 적 없으며 지금도 슈퍼챗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난 기본적인 내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뭐 피해자나 되는 양 슈퍼챗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전 팟캐스트로부터 후원 받지 않고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광고를 유지해서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40명의 패널들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돈이 궁해서가, 그러니까 돈이 궁하지 않아서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가치관 대로 끌어가는 거죠. 근데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슈퍼챗을 받아서 자기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가짜뉴스에 뿌려대면서 변별력, 판단력이 부족한 그 연령층 사람들한테 가짜뉴스를 바이러스처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과 선을 끊어내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에서 그 김종인 같은 메시지가 좀 바르게 10대 강령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 정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거기에는 이게 논외지만 좀 철저히 동의하는 게요. 그 새날의 운영 방식이 저는 가장 모범적이라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그 슈퍼챗 쏘신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슈퍼챗을 못 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남의 선의에 대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감사히 여기지만, 내가 슈퍼챗 못 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냥 방송 열심히 듣고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그렇죠.
그냥 뭐 가끔 뭐 쌀 10가마니 정도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들 방송이 그런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심한 경우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한테만 확진자가 나온다. 탄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확진을 한다. 그래서 막 어떤 미친놈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 보건소 여직원한테 껴안고 침을 뱉으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놈들이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용해 먹는다고 하는 건 다 이런 쓰레기 같은 가짜 뉴스에 이용되는 건데 어떻게 구독자가 100만이 넘으면서 여기에 쏟아지는 슈퍼챗이 막 순식간에 수십만 원, 막 수백만 원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방역은요, 내가 만약에 박근혜 정부였고 코로나 상황이었다고 하면, 근데 박근혜가 잘해. 그럼 칭찬했을 거예요. 나 박근혜 기본적으로 존중하거나 돕고 싶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방역 잘하는 거 칭찬했을 거예요. 아니면 칭찬하고 싶지 않으면 아예 말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저는 가끔 우리가 검찰이 있다고 해서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검찰에 공공수사부장이 이정현 서울지검 제1차장이 지금 보임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광화문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신의식의 활동 등의 문제는 가짜뉴스 등등은 저는 공공안전, 우리 사회의 공공안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 그래서 옛날로 따지면 공안부가 나서서 이거 수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안부가 좀 힘을 발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간첩을 보안법으로 걸어요. 국가보안법으로. 그렇죠. 이거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이럴 때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게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고 예. 힘써야 됩니다. 검찰이 이럴 그렇죠. 때. 뭐 물류센터 화재 났는데 검찰 뭐 10명 몇 명 이렇게 보내고 막 그런 거에다가 할 게 아니라 이런 쪽에다가 검찰을 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인지 왜 조용하게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미래통합당은 정광훈과 극우 유튜버들과 절대 인연이 뭐야? 연결고리 사실상의 한몸 절대 끊지 못할 것이다. 결론 한번 내려봅니다.